네, 지금 의원님께서 자리 잠시 비우고 계신데요. 참고로 의원님, 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저희 발표 자료에 넣었습니다. 이따 가시더라도 자세히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외식 가맹 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발표를 맡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협의회 강남기 박사라고 하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협의회가 작년 12월에 결성이 되고 이제 산업통상부의 이제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처음 이제 그 준비한 행사인 만큼 저희 협의회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협의회는 이제 그 일단 구성원은 저희 그 가맹본부와 그리고 이제 이승찬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저처럼 이제 연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맹 산업의 어떤 규제라든지 아니면 발전을 위한 진흥을 위한 생태계를 좀 이렇게 투명성을 제고하고 좀 상생 협력해서 동방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규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작년 12월에 구성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떤 연구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추진했던 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이제 자율규약입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를 일부 이제 가맹본부들의 어떤 일탈된 행동도 있었고 또 기존에 어떤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사업 모델들이 어떤 정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소 이제 가맹본부들이 어떤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좀 더 갑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은 이제 여기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와 계시지만 많은 어떤 지적 사항도 있었고 또 법적으로도 규제가 정비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외식 가맹 사업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맹본부나 가맹 사업자가 단독으로 뭔가 성장이라든지 생존을 하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어떤 프랜차이즈 산업 아까 계속 발표자 두 분 계속 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상 상생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큰 어떤 틀에서 저희가 이제 상생을 위한 자율규약을 준비했고 그 내용들을 오늘 발표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좀 이렇게 정비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자율규약 발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호의존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면서 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양쪽이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가맹 사업이라는 게 브랜드의 어떤 신뢰라든지 그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의 어떤 그 가치 때문에 이용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어떤 타격을 받으면 점포들이 피해를 보지만 그 점포들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사전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제 자율규제를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모델을 좀 구축해 봐야 되겠다. 그걸 담은 자율규약을 만들어서 협의회 멤버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여기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가맹본부들이 있으면 같이 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측면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가맹사업부에 보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사업자 단체가 자율규약을 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본부 사업자들의 어떤 공동행위라든지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 심사를 요청을 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신청인에 통보를 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가 2018년도 12월에 가맹분야 최초로 이제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을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받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마 두 번째로 아마 신청하는 단체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협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인 외식 가맹 본부들의 참여해서 외식 가맹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자율규약에 좀 크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가지 정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미국 김영삼 미국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필수 품목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맹 사업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어떤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2018년도에 가장 핫한 이슈였던 차액 가맹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이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물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수취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크게 차액 가맹금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로열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차액 가맹금 외식 산업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좀 차액 가맹금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물품에 일정한 브랜드 사용이나 노하우 사용에 대한 마진을 붙여서 제공을 하고 그 마진을 통해서 이제 가맹금 형태의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진을 얼마를 붙이는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것들이 또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이런 우려와 오해라기보다는 우려를 좀 불러일으킨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로열티 구조의 가맹금 구조를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2019년도에는 그렇다면 이제 차액 가맹금에 관련해서 그 액수라든지 얼마 정도의 규모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는 것들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 공개된 정보 작년이군요. 정보 공개서부터 이제 차익 가맹금에 대한 액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생각하기에 어떤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로열티 구조가 필요한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산업 전체적으로도 필수 물품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고 로열티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맹 산업의 어떤 특성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외식 가맹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사업 구조들이 다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협의회에 좀 소속되어 있는 외식 가맹 산업은 기존의 어떤 산업 특성상 어떤 그 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차익 가맹금 방식을 일단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좀 로열티 구조를 전하기 어려운 것도 좀 현실입니다. 그랬던 게 작년에 이제 저희 회원사들의 이런 연구 활동에서 나왔던 의견이 이런 로열티 구조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기존의 점주들이 좀 거기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제 어색하니까 잘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필수물품 정의라든지 필수물품을 과도하게 차익 가맹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저는 양측에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쉽게 통과가 못 되고 이제 폐기된 법안들이 많고 아마 올해 이제 21대 국회에 다시 관련된 법안들이 좀 많이 제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법안으로서 어떤 필수물품의 정의를 만일에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지만 기존에 저 법안들을 검토할 때 어떤 검토 의견들에도 많이 나왔지만 각 가맹 사업의 어떤 그 사업 구조나 특성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수품목 정의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수물품의 저희 그 협의회에서는 자율교약에서 필수물품의 어떤 명확한 정의보다는 필수물품의 어떤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각 그 가맹본부들이 필수품을 좀 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제 가맹본부가 그동안에 좀 불안정한 어떤 법적 위치에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고 가맹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서 그 마진을 붙인다는 인식을 떠나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어떤 그 특성상 어떤 브랜드 유지라든지 맛의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물품의 지정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요. 필수물품 관련해서 법적 규정들은 보면 가맹사업법에 아까 그 전에 발표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게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 상대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맹사업법에서 박스에 있는 단서에서 나와 있듯이 그 가맹사업 특성상 어떤 맛의 동일성이라든지 브랜드의 어떤 상표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예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되고 또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미리 이제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좀 알리고
이런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필수 부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도 약간 이런 단서 조항과 유사한 기준으로 이게 필수 품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결례를 좀 분석해 보면 판례보다는 좀 더 자세한 기준으로, 아무래도 이제 주무부처이다 보니까 어떤 상품의 어떤 그 일반 공산품인지 아니면 주문 생산하는 품목인지 이런 거에 또 다르고, 또 식자재, 그러니까 주원료인지 부자재, 부원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들을 좀 달리해서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판례나 이제 심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이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필수 품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할 때 좀 고려돼야 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봤을 때, 어떤 소비자의 안전이라든지 위생과 관련된 품목, 이런 품목들은 좀 가맹본부에서 일률적으로 좀 어떤 컨트롤을 해야지만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도 좀 고려를 해보고 있었고, 그리고 소비자 인식에 관련된 부분, 이게 좀 재미있는 이슈인데, 저희도 연구하다가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 가령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브랜드에 가서 상품을 살 때 봉지에 어떤 상품을 담아줄 때 저희가 브랜드가 찍혀 있는 봉지에 보통 담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이제 모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님이 그걸 좀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원 봉지에다 좀 담아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비자가 돌아가서 가맹본부에게 엄청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그 브랜드의 어떤 신뢰라 이런 걸 믿고 사는 건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짝퉁 같은 느낌도 좀 들었을 거고, 그런 측면을 생각하니까 아, 이것도 그러면 필수 품목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인식이라는 부분도 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 그림은 저희 회장님께서 아주 오랜 고민 끝에 주신 의견이신데, 이 소비자의 노출 여부에 따라서도 좀 달리 봐야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접점이 없는 주방이라든지 안쪽에 있는 품목들은 굳이 필수로 할 필요가 없는데, 좀 바깥쪽에 소비자 컨택이 이루어지는 존에서는 좀 소비자의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필수 품목 쪽에 좀 가까워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발표를 하면 그럼 필수 품목 많이 하자 이런 의미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법원이라든지 법에서 규정하여 있는 그 가이드라인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누구나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들이 지정되고 있다는 걸 좀 마련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 좀 필수 품목인지 비필수 품목인지와 그것들을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지와 제품 기준을 구속하는지를 좀 분리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맛이라든지 어떤 상품의 서비스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어떤 제품의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되는 품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꼭 그 가맹본부가 구속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일반 시장이라든지 일반 유통을 통해서 어떤 구입을 하거나 구할 수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제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 제품 기준에 맞는 품목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절충적인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저희 그 자율규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안으로는 필수 품목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협의회가 그런 어떤 연구라든지 걸 통해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들, 그 기준들이 어떤 정의라든지 명확하게 이걸 해라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필수 품목이 돼야 된다는 기준을 정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각 참여사들은 그걸 준수를 하고, 또 부당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을 준수하게 해야지 어떤 가맹점 사업자에게 어떤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들은 좀 지양하도록 이렇게 자율규약을 삼았고, 그리고 필수 품목을 좀 줄여가도록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필수 품목에 있어서 저희가 좀 또 회원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기존의 어떤 상품들이 많이 이렇게 리뉴얼되면서 없어지는 상품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상품들에 대한 어떤 필수 품목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없애주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들이 있어서 필수 품목 가지수는 엄청 많은데 실제로는 뭐 활용되는 필수 품목 좀 적은 경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자정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줄여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품목은 이렇게 좀 자율규약안을 좀 잡았고요.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의 좀 성실한 협의 관련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이제 그 민영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2013년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리고 이제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그냥 협의에 응할 의무가 규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뭐 거절하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뭐 관련된 이제 협의 거부를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10일 이내에 협의가 당연히 개시되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20대 국회 때는 통과를 되지 못했었고,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영배 의원님께서 이제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 조치라든지 과징금 부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강제하는 조항을 입법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도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의 요청에 대한 권한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들이 좀 자발적으로 성실히 협의에 응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규약 안으로는 이제 정당한 협의 요청 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오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런 어떤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좀 불합리한 갱신 거절이라든지 이런 보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영점 운영 의무화인데, 이게 작년에 20대 국회 하반기에 가장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2+1 법안이니 1+1 법안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배경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실한 가맹본부의 어떤 짝퉁이나 미투 브랜드가 계속 양상되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좀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 등록에 어떤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좀 마련해보자 하는 내용이었고, 그때 이제 뭐 한 개 직영점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한 이후에만 정부 공개세를 등록해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아니었고, 그 전에 재윤경 의원님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뭐 개수만 좀 다를 뿐이지 이제 배경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짝퉁이나 미투 브랜드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여기서 좀 저희가 연구하면서 좀 고민했던 지점은, 가령 그러면 직영점 의무에서 그 직영점을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브랜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저희 협의회에 이제 좀 포함된 가맹본부들이 오랫동안 이제 외식 산업에서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 이제 검증을 받은 이제 가맹본부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은 좀 부실한 가맹본부들, 뭐 직영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특히나 이제 외식이라면 외식 분야의 그런 가맹점을 운영해보지 않은 본부가 브랜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해체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르게 보면 브랜드 하나하나의 사업성을 검토해봐야 되니까 직영점을 너희가 먼저 해보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가맹점을 모집해, 이렇게 보면 이제 브랜드를 검증해야 되는 판단이 서는데, 저희는 전자 쪽이 오히려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저희 자유규약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키는 거니까 저희 자유규약 안에는 일단은 그 각 참여사는 한 개 이상의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 그게 외식 가맹 사업의 브랜드를 늘릴 때는 해당되지 않고, 뭐 다른 외식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을 영위할 때, 뭐 도소매나 서비스업으로 갈 때는 그쪽 해당 분야에 또 직영점을 운영을 해야지 그쪽 사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무를 넣는 식으로 자율규약을 좀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뭐 여기 변호사님들께서 많이 계시지만 소송보다 이제 조정이라는 어떤 대안전분쟁 해결 방안이 상당히 절차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탄력적 운영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의 뭐 상처보다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상생 협력이 필요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유용하다. 그래서 좀 저는 분쟁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각 협의회마다 좀 설치를 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공적 분쟁 조정 제도로서 지금 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고 있고, 이제 지자체로도 넘어간 그 공적 분쟁 조정 제도도 있지만, 그 사전 단계로서 보다 좀 이렇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맹본부 안에서 어떤 분쟁 조정을 먼저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규정했고,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 협의회 멤버 사이 롯데 GR에서 2018년도에 가맹점 분쟁 조정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구 구성을 보시면 이제
그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고 가맹본부 측도 참여하고 가맹점 사업자 측도 참여를 해서 좀 더 균형감 있는 시각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고, 뭐 조정 절차가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적으로 한 번 더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보자, 이런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율규약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참여사에서 내부 분쟁 조정을 설치하는 걸 좀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었고, 만약에 이제 각 참여사가 이제 규모라든지 내부 사정에서 좀 분쟁조정위원회를 바로 설립하기가 힘들면 저희 협의회 내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좀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또 소송을 가기 전에 이제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시간을 지켜야 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부분인데 이게 가장 최근에 핫한 이슈였습니다. 뭐냐면 그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어떤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도 되어 있고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배달앱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배달 지역과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영업 배달 지역을 따로 뭐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지역이 온라인 배달 지역이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걸 뭐 일명 유료 위치 선점 서비스라는 그 서비스에 의해서 또 좀 많이 파괴된 측면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저런 일명 뭐 깃발 꽂기 같은 그 광고들을 많이 이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워낙 이게 많은 곳들에 가상의 가맹 점포들을 선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맹 지역을 파괴했고, 이것들은 특히나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동일한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광고비도 과도 지출하게 되고 매출도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찾아봤을 때, 배달의 운영사는 명확하게 가맹사업법상 이거는 영업지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장서서 이게 규제하기 좀 힘들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 같고, 가맹본부는 또 가맹사업법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영업지역을 규제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가맹사업법에서 좀 어느 정도는 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저희 관련 규정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자율적으로 좀 그 영업지역을 좀 보호하는 활동을 좀 하자고 하고, 1항은 이제 기존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2항에서 좀 온라인 배달 권역에서도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최대한 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해보자. 근데 이거는 좀 가맹본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가맹점주들마다 좀 이게 자기 입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제언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나와주셨지만 좀 영업지역 보호에 관해서는 명확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